네, 동시효과 구간 살펴봅니다. 8시 56분 지나가면서 이제 4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오늘 시초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양시장 나란히 1% 가까운 약세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입니다. 0.83% 하락하며 2672.59포인트 정도 선에서 시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서서 목요일, 금요일 각각 1% 정도씩 오르면서 이제 좀 벗어나려나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무색하게 3거래일 만에 다시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70선대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여기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 900선 회복이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900선 종가 기준으로 회복이 됐었죠. 근데 또 바로 이탈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1% 가깝게 0.94% 낙폭 보여주면서 896.24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전히 개별 종목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PCL 이 종목이 예전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묶였었는데요. PCL 같은 경우는 타액 그러니까 침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치료제, 치료제가 아니죠. 진단키트 허가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PCL이 27% 정도 갭상승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 그리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 가스관을 차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요. 대성에너지가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수목금 급등세를 펼쳤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채 8% 정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여전히 강하고요. GSE도 한 5% 정도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후반의 흐름 가운데서 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또 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쓰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실내에서는 쓰셔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기대를 받으면서 움직임 나타냈었는데요. 제닉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움직임이 장 초반에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윗골이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1% 미만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장 다시 오르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제닉이 한 6% 정도의 오름세로 상승권 출발 예상되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뭐 제이종 코스메틱이라든지 이런 몇몇 종목군들 상승불 들어오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과연 본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대형주들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는 좀 이름값을 해주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들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삼성전자 다시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1.04% 마이너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66,600원 정도 수준에서 출발선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오늘장 대체적으로 약세권 내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속 연속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한 2%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에 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개장을 했고요.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기대보다는 좀 걱정이 앞서는 오늘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 흐름도 그랬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5월 내내 들으실 겁니다. 세린 메이 5월에는 정말 팔고 떠나야 되는 건가? 지금이 지하실 같아 보이는데 지하 2층, 3층 더 파고 내려가게 될까? 뭐 이런 고민에 빠지실 테죠. 오늘 장에서도 좀 좋은 뉴스보다는 사실 부담이 되는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
상황입니다. 5월에 첫 번째 거래일 출발이 됐고 게다가 좀 어수선할 것 같은 게요. 이번 주에 휴전 일정이 들쭉날쭉 좀 섞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중국 쪽에 휴장입니다.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중국 지역 안 열립니다. 10시 30분에 그래서 개장 안 보셔도 되고요. 월, 화, 수 중국이 휴장이고 화, 수, 목은 또 일본이 휴장입니다. 우리 증시는 목요일에 어린이날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라는 점, 이번 주 아시아 증시 휴장 일정들이 좀 골고루 섞여 있어서 일정 체크해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양시장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로는 0.88% 하락하면서 2671.27포인트, 2670선 부근에서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는 모습으로 현재는 5일 이동평균선에 걸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더 밀리는데요. 1.26%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3.39포인트 기록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11포인트 정도 내주니까 고스란히 반납하면서 이전에 직전 저점 부근까지 재차 밀려 내려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증시의 반등도 반등인데 눈길을 끌었던 것이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었죠. 제자리를 빨리 찾으려는 흐름, 16원이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벨대가 1255원대로 밀려 내려가면서 수급도 좀 개선되는 흐름이었는데요. 과연 연속성을 보여줄지 오늘 보시죠. 양시장 수급 출발이 엇갈립니다. 거래소는 쌍끌이 매수,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입니다. 거래소 상황이 외국인이 1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335억 원의 매수 우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4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포지션상으로는 금요일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벌써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9거래일이네요. 9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 85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또 선물을 이용을 해서 지난주 후반에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됐다. 이것이 바닥 시그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선물 쪽에서는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 연속해서 일단 선물시장 외국인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 상황도 괜찮습니다. 차익비 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300억 정도 프로그램을 통한 매수 유입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로 집계되고는 있는데 프로그램 상황이 괜찮습니다. 비차익 거래 중심 30억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하락 분위기 뚜렷한 가운데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흐름이고요. 약세 움직임 그 중심에 서 있는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는 섹터 서비스업입니다. 업종지수 1% 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또 이런 서비스업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 급락은 아니네요. 1% 정도 고르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업종지수 좋지는 않고요.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업종도 1% 정도의 약세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 창고, 통신, 비금속 광물 순으로 1% 안팎의 고른 약세 흐름입니다. 전업종 하락은 아닙니다. 버티는 섹터 있는데요. 운송장비가 강보합권이네요. 운송장비 쪽에서 자동차 괜찮습니다. 조선이 아니고 자동차가 그나마 좀 시세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음식료품 강보합권 정도에서 버티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도 소폭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약세 종목이 좀 더 많은데 자동차가 오늘 버티네요. 현대기아차 상승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고요. LG화학도 강보합권 정도 보여줍니다. 나머지 종목은 밀리는데 급락은 없고 1% 안팎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급락은 없고요. 좀 브레이크를 잡나 싶었던 펄어비스가 재차 하락하면서 저점을 낮추고 있다. 이 부분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입니다. 게임주 안 좋네요. 지금 위메이드도 한 3% 정도 밀려가지고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톱10 가운데서 게임주들의 약세 움직임이 가장 돋보인다. 이 정도 파악됩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은 451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빠르게 종목군들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종이 거의 동시에 올렸는데요. 이거무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GSE부터 해서 대성에너지가 좀 강한 상태인데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장기화가 좀 진행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단기 이슈에 좀 많이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GSE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대장주 역할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때 6%대 출발했었고요. 그리고 아주 극초반에 9%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지만은 지금은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하는 음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그와 같은 종목이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최근에 와서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해서 반사이익이 올랐었던 섹터들,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이제 이 고려산업 이 종목도 오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로 해서 지난 이 단기 급락을 좀 이겨내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했을 때 7,2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단기 변동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러시아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자제하자. 갭상승 출발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음봉의 눌림목이라든지 혹은 고려산업과 같이 최근까지 좀 단기 급락에 브레이크를 좀 거는 종목들, 이와 같은 종목들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늘 자동차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좋습니다. 기아도 오늘 지금 한 1.2% 상승하고 있고, 현대차도 거의 1% 가까이 상승. 부품주들도 괜찮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위아도 지금 1% 상승. 현대오토에버도 지금 강보학공, 화신이 지금 2% 가까이 상승. 뭐 전반적으로 움직임 괜찮은데, 요즘 뭐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뭐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어요. 그나마 지수 대비 좀 선방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저는 그런데 이렇게 지수 장에 이렇게 좀 거슬려서 좀 역행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빠지면 매수.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 지금 신차 출고 적체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게 신차 출고 적체가 해소가 되면은 부품주들도 당연히 실적 좋아질 것이고, 그동안에 자동차주들도 그것 때문에 좀 주가 눌려 있었지만, 그렇게 본다면 주가 다시 한번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좋기는 하지만 따라가기보다는 눌리면 사자. 그리고 이거무 전문가님 그 사이에 눌러주셨어요? 네, 현재 지금 보락 종목이 좀 강한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4월 중순부터 해서 좀 탄력적인 변동이 좀 수차례 좀 나온 종목인데, 가격세는 지금 2,000원대에서 2,200원 라인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락도 지금 이 1분기 이후부터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가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는 기업의 실적 전환으로 관심이 좀 이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중에서는요, 화일약품이 좀 변동성이 좀 좋았었거든요. 지금 화일약품은 오늘 시세에서는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반등을 좀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화일약품도 사실은 지난해까지 했을 때는 좀 실적이 좀 부진했었고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기업 변화를 좀 준비했는데,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는 그래도 좀 화일약품, 원료 의약품에 대한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기업 혹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지 전문가님. 네, 오전에 이제 체크 포인트로 항공우주 섹터 좀 제가 주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쪽이 유난히 강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1.3% 상승,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지금 한 2.5% 상승, 하나시스템도 지금 강보학권, 그 다음에 세틀가이도 지금 한 1.5% 상승,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것으로 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틔우겠다. 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는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지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가는 움직임도 방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뭐 그동안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계속 한 열흘 정도 보시면은 견조하게 버티면서 빠지는 날도 양봉을 기록했어요. 뭐 계속적으로 양봉이 지금 한 7개, 8개가 오늘까지 뭐 나오고 있는데, 조금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항공 봤습니다. 다음 이광우 전문가님. 네, 다음은 이제 화장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한국 화장품이 좀 대장주 역할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가장 좀 탄력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해서 실외 마스크 해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미용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 자가격리 면제가 좀 되고 난 다음에 면세점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변동이 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로 해서 보는 종목인데 오늘 한국 화장품 그리고 그밖에 아모레퍼시픽이 또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난 다음에 금요일장, 오늘 월요일장까지 연속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색조 화장품 쪽에서는 이치한불, 토니모리, 클리오 와 같은 좀 이 작은 기업들을 또 이야기 드렸지만은 아모레G에 대한 역할을 좀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LG생활건강과 견주어봤을 때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 라인이 좀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을 집중을 높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모레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는 아모레G를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고요. 일단은 토니모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변동성을 좀 크게 보였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또 익숙하게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 화장품의 리오프닝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고 계세요? 오래간만에 소프트웨어 섹터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최근에 소프트웨어 섹터 삼성 SDS가 반등을 주도했죠. 뭐 한 3일 연속으로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오늘도 뭐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강보합권 안랩 같은 경우에도 한 2%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파수는 오늘 약보합권.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섹터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받는 섹터는 아닌데 이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섹터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해킹, 보안 관련 좀 더 이슈가 좀 중요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평균 단가보다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죠. 지금 외국인이 오늘부로 거의 한 본전 가까이 왔는데 외국인이 아직까지 물량 처분 안 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보안 관련주로는 역시 안랩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정치 테마주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면 주가 재평가도 가능하다. 기술력은 세계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장 초반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또 역시나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제당, 대주산업이 상한가를 간 상태거든요. 대주산업이 지금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컸을 때 신고가 위치까지도 지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한탑, 대한제당, 팜스토리, 사조동아원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고요. 아무래도 러시아발 이슈인데 사실 곡물 가격에 대한 인상이 사료 가격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죠. 4월달, 5월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파종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파종 시기를 놓친다라면은 9월달에 추수 시기 때 다시 한번 또 가격 파동을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곡물 관련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컸었는데 사실 이제 주가 대응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탄력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매일매일 지켜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주산업이 상한가고요. 그다음에 대한제당, 한탑, 이와 같은 종목들이 후순위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체크를 드렸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는 하락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또 재료 안고 오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긴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곡물 사료,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 체크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의 선전, 그리고 우주항공 쪽, 화장품, 소프트웨어 쪽 체크했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는 보락 같은 종목, 또 수급을 통해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그 중에서 압축이 게다가 또 됩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는 최원재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이광무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시장 대비로는 조금 나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부품주 쪽에 만두라든지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두 자릿수대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 지금쯤 포트에 하나 좀 담고 가야 될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 하고 계실 분들께 투자 팁을 주세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도 요번에 이제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뉴스 기대해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종목을 선택해 본다라면은 국내 이 현대차, 기아차 보급하는 기업들도 보겠지만은 글로벌 부품사로서 해외 매출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진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큰 변동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현대 기아차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SL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좀 이 가격선을 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 SL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 공급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대한 실적 변화, 환율이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 1월달, 2월달 출고량은 상당히 좀 저조했습니다. 근데 3, 4월달부터 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화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좀 우상향적인 모습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 이제 이야기를 초기에 꺼냈을 때는 이 현대차, 기아차의 중고차 산업 때문에 부품주들에 대한 공급 라인에 대한 강화,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중고차 산업이 사실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진행될 사업이라서 부품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 보셔도 괜찮은 상태에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포인트는 해외 매출이 있는 부품사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는 늘 실적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테마 내에서도 실적 있는 종목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장세가 어려울 때 그런 부분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개별적이지만 하나씩 좀 체크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입니다. 실적 좋았다라는 평가 받으면서 장 초반에 3% 정도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1% 정도의 상승권, 영업이익이 3,370억 기록해가지고요.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 3,000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탄력적인 종목이 골프존 한번 보시죠. 골프존은 이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나왔는데 초반엔 7%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지금도 거의 5%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보시죠. 동국제강도 실적 좋았습니다. 현재 2% 정도의 상승 탄력 유지되고 있는데요. 호실적주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최원재 전문가님. 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오늘 실적이 좋았던 메리츠증권이 좀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좀 나왔는데, 뭐 증권주들이 요즘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메리츠증권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잠시 보시면은 지수도 밀렸는데도 안 내리고 증권주 박살났는데도 뭐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 오히려 얼마 전에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왔고, 예,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다른 증권주들도 실적이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역시 실적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하는 게 역시 주가의 바로미터는 실적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골프존은 뭐 저번에도 이제 한번 산업 리포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골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골프존이 좀 그동안 그러면 안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여전히 그렇게 본다면은 팬데믹 기간에 골프 인구가 뭐 여성 인구, MZ 세대가 급증을 하면서 그렇게 본다면은 스크린 골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고, 라운딩 전에도 스크린 골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좀 탄탄할 것이다. 그게 뭐 증권가의 이제 분석인데, 저도 뭐 약간 그렇게는 보고 있지만은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러나 실적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는 필요하다. 리오프닝 혹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동국제강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봤는데 뭐 여전히 뭐 실적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저는 동국제강 뭐 칼라강판 쪽에 강자니까 저는 뭐 동국제강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국제강을 비롯한 차광주들도 오늘 시장 대비 강한데요. 또 이 종목은 이광우 전문가님이 예전에 17,000원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목표 주가는 25,500원이어가지고 꾸준히 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실적도 좋고요. 철강 섹터 내에서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 포스코 홀딩스도 현재 상승으로 돌아서서 다른 섹터 대비로 철강 섹터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PTPP 이와 관련된 부분도 지난주 후반에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철강주들의 상대적인 강세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판가 인상을 빠르게 올리지는 못했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철강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환은 사실 생각보다는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판가 인상 부분 안에서 유일하게 좀 판가 인상이 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이 조선 기자재 중에서의 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조선 선박을 건조할 때 가장 큰 이 매출, 그러니까 이 지출 내용 중에 후판 가격이 가장 크게 집계되는데 후판에 대한 이 가격 변동이 가장 먼저 빨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이제 다른 철강주하고 좀 다르게 동국제강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 기자재에 후판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동국제강을 좀 탑픽으로 얘기를 드려왔었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꾸준하게 지금 주가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뭐 이 시간에 좀 추천도 얘기 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전략. 1차적인 목표가를 2만 원대 이야기 드리긴 했었지만은 아마 더 시간적으로 본다라면은 좀 더 여유롭게 투자하실 분들은 지난 뭐 연중 고점 위치까지도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세아제강 지주라든지 진성 TEC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세아제강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실적 전환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 때 또 올해 이 캐터필라에 대한 실적 변화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세아제강이라든지 진성 TEC라든지 두산파켓도 그와 같은 종목인데 두산파켓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바이든이 지금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달이네요. 4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산파켓이라든지 진성 TEC, 세아제강 관련된 종목들은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신고가 종목은 총 10개밖에 안 됩니다. 양시장 합해서요. 그 가운데서 두 종목이나 이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LIG넥스원하고 뭐 우주항공, 방산, 뭐 겨울집합이 좀 있기는 하니까요. 함께 좀 묶어서 보자면 LIG넥스원하고 한국항공우주 두 종목이 현재 시세도 3% 정도씩 오르고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이즈항공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세트레가이, 아스트,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다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수위에서 언급을 하면 시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연속성의 여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연속성이야 저는 계속적으로 뭐 내일까지 모레까지 있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은 하루 좀 쉬었던 뭐 내일 못 오르더라도 저는 그게 이제 뭐 또다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꺾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살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이쪽 섹터는 방산 섹터하고 같이 좀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이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이상한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본다면은 좀 계속적으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지금 52조 오늘 신고가 나왔는데 뭐 저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좀 들어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에 접근이 더 낫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신고가 따라붙는 것도 좋지만 신고가 경신하면은 오히려 물량 나올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또 주의해야 될 포인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화장품주들 강하긴 했는데 지난주 후반의 모습은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한켠으로 기대도 하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화장품주들 오늘의 흐름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광우 전문가님. 일단은 본격적인 시그널은 나왔죠. 인수위에서도 이 탈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었지만은 현 정부에서 이 탈마스크를 이제 오늘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 때문에 색조 화장품부터 해서 미용 관련된 종목들, 특히 마스크부터 해서 미용 관련된 섹터들이 모두 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난해까지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오프닝 효과를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현재 움직임이 좀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리더스 코스메틱이 또 다시 한번 또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장 초반 때는 화장품 중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현재도 추세는 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내려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지난주까지도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들 변동성 컸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G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끊임없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그래도 거의 0에 가까웠던 실적에서 살아나고 있는 면세점에 대한 수요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실질적인 해외 여행 수요가 여객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하는 것만큼 면세점에 대한 사용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거든요. 면세점에 대한 수요는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와서 2%대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면세점에서 가장 큰 매출은 화장품 섹터입니다. 또 면세점의 매출에 대한 가장 또 우위에 있는 거는 아모레퍼시픽, LG상관광인데 여기서 좀 미용 상품, 색조까지 좀 본다라면은 아모레퍼시픽이 LG상관광보다는 색조 라인 브랜드 라인이 좀 더 많다, 다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을 본다, 아모레지까지도 보자라고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저는 미용 관련해서 마스크 또 색조 화장품 모두 다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파트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시스 메디칼을 좀 일찌감치 좀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클래시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환율 환경에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4월 초반대까지는 꾸준하게 올랐다가요.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는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재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주봉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에 대한 하방 지지를 좀 경험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고요.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제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주가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4월 초반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 가격 지지를 만들 수 있는 추세 하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용 관련된 섹터로 보신다면 이와 같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분명히 실적이 좋게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환율 환경이라면 실적 개선 상당히 클 겁니다. 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이 오늘의 키워드로 일기 신도시를 주셨잖아요.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입에서 이 일기 신도시 관련돼서 좀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다, 질서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건설의 쪽은 약간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건설 업종 지수가 지금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이런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장 분위기는 어수선하지만은 현재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건자재 쪽으로 오자면은 대림비엔코 한 2.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KCC 쪽이나 덕신하우징, 위나이텍 이쪽 플러스권 돌아섰습니다. 벽산도 지금은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하고 건자재 섹터 이쪽에 대한 최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제 건자재보다는 건설 쪽이 조금 더 강하지, 대형 건설가 특히 조금 더 강한데 GS건설이 한 1% 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한 1.5% 상승. 대우건설도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덕신하우징이라든가 현대리바트, 한샘 이런 쪽, 그다음에 대림비엔코. 오늘 이쪽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좀 주가가 조금 덕신하우징을 비롯해서 좀 올라서 좀 쉬어가는 국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일기 신도시 지금 이게 분당하고 일산 쪽인데 결국에는 좀 되기는 힘들다고 그동안에 얘기 나왔다가 또다시 이제 선거를 지방선거 앞두고 또 갑자기 또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건설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지어진 지가 한 30년 좀 넘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뭐 건설 쪽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에 저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비율을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그쪽으로는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으로 뭐 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걸 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좀 건설 쪽으로 계속적으로 혜택을 볼 것 같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가 지금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신규 주택 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미분양도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서울 일부 지역도 지금 미분양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말 내년 되면은 미분양 더 급증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주가 뭐 선반영 한다고 보면 일시적인 모멘텀 가지고 오르면은 뭐 차익 실현, 저점 매수, 뭐 고점 매도 이 정도는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